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꾸준히 반등을 잘 하다가 이번 주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40% 가까이 하락한 금액이긴 하지만 최저 금액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50%를 상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충분히 잠시간의 조정이 있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까지 끌어올렸던 이슈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와 더불어서 국내 차세대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좀 했는데 요 며칠간은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잠시 조금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그 외에도 또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는 조금 빼고 다른 내용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들을 했죠. 종목 전체적으로 2.3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년간 침체를 겪었던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기로 하면서 2년 주기로 오는 반도체 업황의 상승 사이클의 특성상 이게 더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 서버 증설로 인해서 PCB나 MLB 기판에 대한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요가 있고, 특히 MCU라든가 MPU, HBM 같은 이런 인공지능 처리에 특성화가 되어 있는 앞으로도 주를 이룰 이런 칩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대단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인공지능 환경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오늘 상승한 종목들의 면면을 좀 보면은 다 그런 회사들 위주의 상승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AI 관련 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소형화, 고집적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소형화와 고집적화에서 크게 따라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될까요? 바로 전기를 통과시키는 전도성, 그리고 전기를 막는 절연성, 그리고 발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방막과 분리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방막과 분리막에 하이K 소재라고 해서 과거에 사용하던 소재가 아닌 지르코늄, 하프늄 전구체를 이용해서 웨이퍼에 아주 얇게 증착을 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지르코늄과 하프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딱 두 곳이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TMA라는 걸 이용해서 각종 소재를 만드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 사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황화리튬도 이렇게 여러 화학적 소재들을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거라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 속하게 된 걸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쪽 소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K 전구체, 이거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전구체 100%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하프늄 전구체 관련된 소송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슘의 소송과 관련된 결론이 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도 이미 협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은 파운드리 미세 공정에서 먼저 적용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10나노급 1세대 GDDR6 양산 공정에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서 D램에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는 한 세대 늦은 D1 공장에서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D램 공정에서 이 하이K 메탈 게이트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추후에는 GDDR6뿐만이 아니라 DDR5 생산에도 100%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년 주기의 상승 곡선 앞에서 다가온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 소재를 조금 더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솔라 소재, 바로 태양광 소재입니다. 대부분의 태양전지 제조업체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PERC 셀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PERC 태양광 모듈은 후면의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점막을 증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구체로 이 TMA가 사용이 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국내외 태양전지 업체에 TMA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60%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태양광 관련 공급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태양광 업체라면은 지금 상당하죠. 국내 태양광 1위인 하나솔루션도 결국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발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IRA 법안에 AMPC도 받아가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면은 중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직접 투자 이야기도 현재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쪽으로 태양광 관련 공급 물량이 너무나 늘어나서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어간 그런 상태라고 하죠. 최근 중국은 태양광 발전 투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8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수주 때문에 지난 3분기에 신규 생산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315억이 넘는 투자를 집행을 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이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1년부터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3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30%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TMA라는 확실한 기술, 그리고 시장 장악력, 그리고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독점 상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태양광 마찬가지로 밀려드는 수주 지속적으로 크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 필수 소재인 황화리튬에 대한 특허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그 품질은 경쟁 회사인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업계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말 처참히 밀려 내려왔었죠. 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최근에 좀 많이 판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고작 요 정도 오른 거에 우리 개인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정부점 돌파가 가능한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짧게 매도해버린 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작은 수익률에 만족하시거나 내가 물려있던 금액까지 올라왔다고 얼른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큰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6개월간의 매물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최하단부터 19,500원대까지 가장 큰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요 2만원대 이상의 상단에 큰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외국인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저가의 매수를 들어와서 평균 단가를 낮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매수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23,000원 이상에도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고려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본인들의 평균 단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죠. 어떻게든 이 이상 2만원 이상으로 상승을 시켜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업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특수한 테마에 또 올라타게 되면은 솔직히 이 전고점 우스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정 상태의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간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꿈틀을 하니까 걱정들도 많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당일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꾸준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해야 할 다른 종목과 금액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딱 터치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터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딱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저희 텔레그램 채널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이동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장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걸어놓은 상태고요. 요 상단의 번호 여기도 같이 적혀 있긴 한데 이쪽으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을 작성해서 발송을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닉네임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 확인 불가 시 입장 승인이 불가한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클릭하시고 문자만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종목별 대응 가격이나 시장 상황, 단기 매매, 매집 종목 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300분 넘는 주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죠. 정말 우울했던 11월 시장에서 잘 살아나가지고 어느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엄청나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장은 무조건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5%까지 내릴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는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은 돈을 좀 묶어놓기 시작하고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조달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증권사 PF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출받은 금액과 조달금리를 넘어서는 분양가로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만 주택을 매수하려는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업비가 부족해지면서 완공을 못하는 사태가 나면서 요즘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부동산 PF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연착 착륙을 하려고 부실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면서 정리를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엄청난 자금이 몰려있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더욱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 제일 첫 번째 투자처가 부정할 수 없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마지막 본인들의 재산, 바로 부동산 한 채. 이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주식 투자도 더 크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이때 금리가 낮아지면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었죠. 그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 지수의 급등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렸었지만 이제 한국도 다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특정이 된 만큼 당연히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야 개별 종목들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미래 가치가 더 좋은 종목은 자금이 더 집중이 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면서 더 큰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지금 이게 되냐 마냐로 계속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죠. 솔직히 저는 이 이슈가 왜 자꾸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 왔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입니다. 일단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보도자료를 보면은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식 보유자는 914만 명입니다. 그 금액이 662조라고 하죠. 1인당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7,245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5천만 원 미만이 749명. 그 금액은 총 25조로 10.5% 점유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0억 이상의 보유자가 얼마나 있냐겠죠? 10억 이상의 보유자들은 점유율은 0.5% 정도. 인원은 대략 한 45,700명입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무려 327조. 유가증권 시장의 50%를 0.5%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0.5%가 맞을까요? 이 0.5%의 사람들도 평균 보유 종목이 5.9라고 합니다. 대략 한 6개 정도의 종목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자는 0.5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0.01% 정도인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장 주식의 50%를 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느껴지네요. 2013년 이전에는 종목당 100억 원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2020년에는 이제는 10억 원, 지분의 1%까지 강화하면서 매도 시에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금액이 변경되던 시점인 2013년,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자,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솔직히 그냥 평이하죠. 그냥 일반적인 변동성이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좀 했고요. 2020년 초반의 하락은 코로나였던 거 다들 아시죠? 이후에 랠리가 쭉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주가지수 하락해서 내 돈 날아갈까 걱정하는 마음,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0.01%인 사람들에게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생각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에 좀 보태면 되긴 하는데 100억으로 늘려버리면은 세수는 또 확실하게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하죠. 솔직히 한 종목에 10억씩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뭐 시장이 경색된다, 주가가 요동친다 하는 기득권들의 외침과 그들의 편인 언론들한테 대다수인 우리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두고 이슈 안 만들면은 평이하게 지나갈 이런 상황들을 자꾸 저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슈를 만드는 놈들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양도세 기준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11억에서 99억까지 비과세를 하는 것을 딱 기회로 해가지고 대량 물량이 매도로 쏟아져서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매도 폭탄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딱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든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을 더 극대화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하건 안 하건 절대 악재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딱 현재 시장을 그대로 직시를 하고 그 시장에 투능을 하면서 대응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진짜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막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혹시 손실 중이시라면은 이 손실도 만회하고 수익 중이시라면은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포착해 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수익들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 돌아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보시면 대부분 기술과 제조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의 급속도로 빠른 발전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면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이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AI의 도입은 소위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만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각국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이런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 대부분에서 현재 AI가 도입이 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공정의 일부분에만 AI가 도입되는 반면에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과정은 15년 정도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 중에서 겨우 1개만이 최종 신약 개발로 승인되어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지 딱 와닿으시나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단계까지 개발 비용이 대다수가 투입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판에 겨우 성공한다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면은 카피약이라는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한 약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성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약사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앞다퉈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니스코프가 임상 단계에서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5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탐색하고 100억 개의 화학물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 수십 명이 1에서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화합물 구조의 정보와 생체 내 결합 능력을 계산해서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을 제시를 하고 대상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 모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전체 변이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예측을 해서 실험 디자인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 기관과 비교해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 신약 개발 기업의 신약 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템베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보로노이나 신테카파이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최대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이 숫자 1만 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등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아무 번호나 적어서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셨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이런 종목은 특히나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섹터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치료제나 백신 냄새만 살짝 묻으면은 3연상, 4연상도 갔던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주가가 돼버렸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눈물의 장기 투자자가 되거나 엄청난 손실을 하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에 지금이 정말로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인 상황에서 매수해야 최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급등이 바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몇몇의 섹터의 이슈가 매몰되고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재료만 시장에 알려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을 하는 이런 현재 상황, 이런 돈 벌 수 있는 진짜 기회에서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응원의 문자, 딱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 쓰시고 뭐 화이팅, 고생이 많다, 영상 잘 봤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문자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이거 보시고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나 고민 이런 건 다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주식시장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과 개별 종목들을 분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더욱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는 워렌 버핏이 몇 조를 벌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고 있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종목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바라보고 영상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쓰셔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도 느끼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하셔야 우리 여러분들께도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